대칭좌표법에 의한 고장전류 계산의 두 번째입니다. 근데 대칭좌표법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발전기 기본식 봤고요. 그 다음에 정상분, 영상분, 역상분에 대한 걸 봤어요. 근데 대칭좌표법으로 실제로 고장전류를 한번 해보자. 문제 나온 게 이제 좀 여러 개 나왔죠. 불평형 고장 계산을 위한 대칭좌표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러면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대칭좌표법을 하는 방법, 플로우를 쫙 그려줘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를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 대칭좌표법이다라기보다는 요거는 뒤에도 안 나올 테니까 한번 살짝 보면 대칭좌표법이다라기보다는요 이런 벡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전류에 대해서 내가 구할 수 있냐, 사칭 계산을 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거고. 한번 요 두 번째 문제를 보면 A상에 10A가 흐른대요. 각도는 0도고 B상에는 흐른다면 당연히 10A의 각도가 B상이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 240도만큼 흐르겠죠. C상에는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여기 10A의 각도가 120도만큼 이렇게 흐르겠죠. 그렇게 흐르고 있으면 중성점에서 벡터 합이 0이 되죠. 벡터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1A자승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1A A자승 되는 거니까 벡터 합이 0이 돼서 여기 중성선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을 텐데 여기가 단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성선은 접지되어 있고 대칭분 전류와 중성선 전류 IN 대칭분 전류 중성선 전류를 구해라. 대칭분 전류를 구하라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걸까요? I0, I1, I2를 구하라는 거 아닐까요? 네. 대칭분, 이게 대칭성분이잖아요. 뭐 이거 어떻게 구해요? 식에다 넣는 거죠. 뭐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그러면 IA 주어졌잖아요. IB 주어지고 IB는 0A고 IC는 120도고 여기다가 써놓고 계산기로 두들겨야죠. 두들겨가지고 여기 몇 암페어가 된다. 또는 계산기로 안 두들리면 얘를 어떤 형태를 바꿔줘가지고 복소수 형태로 바꿔서 내가 복소수 합성을 하는 방법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식에 대해서 써가지고 3분의 1에 정상분 어떻게 됩니까? IA 플러스 A의 IB 플러스 A자승의 IC 맞죠?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암기를 해뒀으면 그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구나. 그 다음 중성선 전류를 구해봐라. 원래 정상 상태로 흐르는 상황에서 이게 한 선이 단선이 되면 두 상으로만 흐르잖아요. 전류의 통로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류의 통로가 이렇게 형성되면 이때는 벡터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는 만큼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개념을 세우면은 이쪽으로 A상에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B상에는 반대로 C상에는 반대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그러면 A상의 전류가 10A의 각도가 0도라면 이 C상의 전류는 10A의 각도가 180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바뀌어서 흐를 때는 이렇게 이제 중성선으로 안 흐르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바뀌어서 흐르거든요. 그렇게 바뀌어서 흐르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생각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전류가 그냥 실제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밖에 안 흐를 때는 여기 중성점으로 해서 전류가 몇 암페어냐 흐르냐라고 하면 여기에 키로이호프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IN에 흐르는 거는 A상에 흐르는 전류 IA 벡터 플러스 IB 요만큼이 여기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는 게 키로헤프의 법칙이잖아요. 이렇게 수식 세워놓고 그러면 IN은 여기 10A에 뭐 실제로 0도가 흐르고 여기에는 10A에 120도 이렇게 흐른다면 계산기로 넣고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또 어떻게 계산합니까? 얘를 10 곱하기 코사인 120도입니까? 코사인 120도 플러스 J의 10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하면 이제 복소수 형태로 나오죠. 얘는 이제 10A니까 실수만 있는 거 각도가 0이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니까 얘는 대칭좌표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대칭 성분이니까 대칭좌표법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회로이론적인 개념이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전력계통에서 2상 단락과 3상 단락 고장 전류를 비교해 보래요. 그럼 2상 단락 고장 전류를 알아야지.
삼상단락이 됐을 때 고장전류를 알아야지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대칭좌표법으로 풀어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풀려면. 이게 제가 학교 갈 때 나왔어요. 103에. 제가 이거를 공부 안 하고 있었는데 왜 공부했냐면은 101회에 저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 불평형 일선 지락 시에 불평형 전압과 전류를 구하고 대지전의 상승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문제가 나왔는데 대칭좌표법으로 쫙 써가지고 여기에서 거의 만점을 받고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걸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느끼고 공부를 했죠. 일선 지락도 공부하고 선간 단락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103회에 나왔습니다. 103회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풀었죠. 풀어가지고 이거 상당히 저도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럼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선지락 여기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일선지락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일선지락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일선지락은 실무에 적용해야 됩니다. 지락전류 구해야 되니까 실무 적용. 그다음에 일선지락 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 그게 불평형 전압이 계산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지전이 상승이 루트 3배냐, 1.3배 이하냐, 1배냐 이런 것들을 구해내는 게 대칭좌표법에 의한 일선지락 고장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간단락, 삼상단락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저렇게 되는구나만 보고 가셔도 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한 번 겨우 나왔으니까 여기 또 나왔구나. 이상단 2번 겨우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내가 어려우면 다른 거 먼저 중요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수가 막 50점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딴 거 할 거 별로 없을 때 그때 이런 거는 이제 건드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일선 지락만 내가 제대로 알고 가자 그래도 됩니다. 출제 빈도로 보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좌표법, 계통의 고장 해석 방법은 또 나오네요. 임피던스법을 사용하는데 불평형 고장은 임피던스법으로 안 된다. 그래서 대칭좌표법이 필요하다. 불평형 고장의 대표적인 것이 일선 지락전류다. 그리고 그 대칭좌표법은 영상, 정상, 역상으로 나누고 전류도 영상, 정상, 역상으로 나누고 그러면은 아예 IB, IC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수식으로. 이것만 알면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만 알면 전압도 마찬가지. 영상분 전압, 역상분 전압, 정상분 전압, 역상분 전압을 알면 VA에 떠 있는 전압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I1, I2, I0, I1, I2를 내가 분석해내는 것. 그 다음에 V0, V1, V2를 분석해내는 것이 대칭좌표법을 내가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플로우 차트는 어떤 고장 조건을 봐야 돼요. 일선 지락이냐, 선간 단락이냐 이런 고장 조건을 보고 그 고장 조건에 대해서 각상의 전압 조건, 전류 조건, 각상의 전압 조건 이거를 분석을 해냅니다. 이게 기지값과 미지값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기지값은 확실히 아는 거. 일선 지락이다. A상이 지락됐다. 그럼 B상하고 C상은 지락이 안 됐대요. 근데 무부하 상태예요. 그러면 이 B상에 흐르는 전류는 C상에 흐르는 전류는 0이잖아요. 이런 걸 이미 파악해 놓는 거. 그 다음에 A상에 흐르는 전류는 몰라요. 이게 전류를 이건 계산을 해내야 돼. 이 미지값이라는 거죠. 기지값과 미지값을 파악을 해두는 게 이 고장 조건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대칭분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전류를 구하고 싶으면 I0, I1, I2라는 대칭분으로 파악을 해놔야 되고 전압도 V0, V1, V2로 대칭성분으로 내가 이 대칭성분 어떻게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대칭성분으로 변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서 각 대칭분 전압 전류를 계산을 이제 해낼 때 발전기 기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식을 세우고요. 관련 식을 세우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I0, I1, I2, V0, V1, V2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때 발전기 기본식이 들어가야지 이게 풀린다. 그래서 발전기 기본식이 대칭좌표법에 필요한 이유인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오면 실제 전압과 전류는 그대로 이 대칭 성분을 그대로 더해가지고 나타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플로우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시간은 여기에서는 이 고장 종류별로, 고장 전류별로 고장 전압과 고장 전류의 계산식의 결과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여기도 풀이를 막 하는 것보다는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죠. 실무에서 언제 이거를 막 풀고 있습니까? 결과식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지. 자, 첫 번째는 일선 지락 고장이 생겼다. A상에 지락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기지값과 미지값은 뭐냐? 자, 기지값은 IB, RC는 무부하니까 전류가 안 흐른다. 제로다. 그 다음에 그 기지값인 거. 여기 또 기지값 V0 일선 지락이 생겼는데 완전 지락이 생겼다라는 걸로 가정합니다. 완전 지락. 완전 지락이 뭘 의미를 하냐? 지락점의 저항이 0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땅하고 딱 붙었다. 살짝 떨어져가지고 버버버 이렇게 튀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항이 완전 제로인 거 땅하고. 그러면은 여기 전류가 확 흐르면서 이 대지는 0V니까 중성점도 0V고 그러니까 전압은 0V가 된 거죠. 여기서 전류가 흐르면서 다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한 거고 솔로의 임피던스가 존재할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전압은 제로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지값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전압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B상의 전압도 몰라, C상의 전압도 몰라. 이게 유기기전력이 이거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유기기전력하고 여기에 뜨는 전압하고는 또 다르니까. 이 대지하고 특히 전압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해서 여기 뭐 이 지락 조건을 이게 대칭 뭡니까 이 B상과 VC상의 전압을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또 저항이 존재한다면 실무에서는 여기 지락점의 저항이 제로가 안 되잖아요. 존재한다면 또 여기에 뜨는 전압은 얼만큼 더 상승할 거고 하강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풀어볼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기지값 미지값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고장 전류 계산을 하면은 여기에 일선 지락 전류의 계산식 제제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Z0, Z1, Z2분의 3배의 EA. 그죠? 여기는 3배의 I0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거고, B상에 뜨는 전압, B상과 C상의 전압을 몰랐잖아요.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A 자승 마이너스 A의 Z0 더하기 A 자승 마이너스 A의 Z2 그거의 EA 해가지고 요게 B상이 뜨는 전압이죠. 그래서 여기 임피던스 조건에 따라서 이 전압이 어떤 때는 최대 루트 300까지 상승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상승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루트 300까지 상승하는 거는 비유효 접지 계통이죠. 비유효 접지 계통. 그리고 비접지 계통. 비접지 계통에서는 이 영상분이 무한대가 되거든요. 영상부 임피던스가. 영상부 임피던스의 개념이 뭡니까?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영상분 임피던스라는 거는 각 세상에 단상 부하를 걸었을 때, 영상분 전압을 걸었을 때 흘러가는 전류가 존재를 한다면, 이 전류가 존재를 한다면 임피던스는 I분의 V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그때 이 영상분 전압을 걸었을 때 영상분 임피던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성점 접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영상분을 걸면 전류가 안 흘러요.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니까 0이니까 영상분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무한대로 넣으면은 여기 날라가죠. 얘 무한대에다가 뭐 더해봤자 다 무한대니까. 그래서 얘 무한대고 이쪽도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A 제곱 마이너스 1만큼의 전위가 상승을 한다는 거죠. 이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접지 계통에서는 루트 3이 된다는 거를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결과식만 한번 본 겁니다. 지금은 일선 지락 시에 흐르는 전류식, 대칭좌표법에 의해서 풀어놓은 식, 대칭좌표법에 의한 전위 상승식. 그 다음에 이선 지락이 됐을 때 기지값 미지값은 쉽죠. 뭐 여기 B상하고 C상이 지락이 됐다면 여기 전류 몰라, 전압은 제로야, 여기 I1은 0이야 아는 거고, VA는 몰라, 이렇게 기지값 미지값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고장 전류 계산식의 결과는 암기를 못하겠죠. 지금 일선 지락도 어려웠는데 2선 지락까지 암기하려면 이거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암기 못할 거 아닙니까? 이거 암기하려고 하다가 1선 지락까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선 지락은 시험에 나온 바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공부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간단락이 생겼을 때 기지값 미지값은 뭐냐? 여기 I1은 전류가 단락이 안 된 거니까 전류가 제로다 이거 아는 거고, VA는 모르는 거고, 기지값 미지값, 그죠? 여기에서 IB하고 IC의 크기는 모르죠. 크기는 모르는데 IB하고 IC가 같다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흐를 거니까 IB하고 IC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되죠. 여기도 VB하고 VC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 전압은 같아요.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같잖아요. IB, IC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다르죠. IB는
마이너스 RC다. 이렇게 뭐 식을 세울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IB 플러스 RC는 0이다. 뭐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나중에 방정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지값, 미지값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고장 전류 계산을 해봤더니 IB가 Z1 플러스 Z2분의 A 자승 마이너스 A의 2A만큼 흐르더라라는 거죠. 그럼 Z1 플러스 Z2는 여기 발전기 건선 두 개의 임피던스인 거고, 또는 이 선로에 임피던스가 있다면 선로의 임피던스인 거고, 자, 이때 전압은 EA의 A 자승입니다. 그 다음에 EA의 A, 이거 두 개의 전이 차례요. 그러니까 이 B상하고 C상의 성간 전압이다라는 거죠. EB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뜨는 전압, 뭐 이런 식으로 전압이 이제 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삼상 단락고장이에요. 삼상 단락고장에서는 뭐 IA, IB, IC 벡터합이니까 0, VA, VB, VC도 여기에 VA, VB, VC도 뭐 같다. 근데 여기에 완전히 딱 붙어 있고, 완전 딱 붙어 있으면 여기 VA, VB, VC도 제로가 됩니다. 여기 전압가가 다 생길 테니까. 뭐 아무튼 그런 고장 조건의 회로를 우리가 꾸밀 수 있다라는 거고, 이때 고장 전류 계산식은 여기 A상에 흐르는 거는 Z1분의 EA, B상은 Z1분의 EB, A 자승의 EA가 EB죠. C상은 Z1분의 EC, 이렇게 해서 이제 단락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A상으로 보면 이 Z1분의 EA가 이 삼상 단락 전류다라고 하면, 아까 단상 단락 전류는 Z1 플러스 Z2분의 A 자승 마이너스 A의 이 A거든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Z1 정상 어떠한 회로에, 특히 뭐 발전기나 변압기, 특히 변압기 회로에 Z1과 Z2는 값이 어때요? 영상분 임피던스와 정상분 임피던스의 값은 같다 다르다? 같다. 정지기기는 같다라고 했잖아요. 회전기기에서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두 개 같으니까 그냥 2Z1으로 한번 표기를 해보자. 그리고 여기 A-A는 어떤 값을 가질 것이냐. A 자승 마이너스 A는 A 자승 이거잖아요. A는 이거고,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얘는 이 값이 루트 3이 되거든요. 이 이 절대값 자체가. 그러니까 이 루트 3의 2A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하고 삼상단락하고 단상단락을 비교해보면 몇 배가 된다? 단상단락이 삼상단락 전류의 2분의 루트 3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0.866배의 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나온 것도 삼상단락 전류와 단상단락 전류를 대칭좌표법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봐라,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단상단락은 삼상단락의 0.866배 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전압이 같을 때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결과식만 본 겁니다. 결과식에 대해서 내가 암기해야 될 거, 일선지락 시에 전류 전압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간 단락에서의 전류, 요거 암기해주면 좋고요. 그러니까 성간 단락. 그 다음에 삼상 단락은 그냥 오음의 법칙이에요. 삼상 단락 임피던스분의 전압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불평형 고장 계산을 위한 대칭좌표법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플로우 차트하고 대칭좌표법에 대한, 이건 뭐 플로우 차트만 설명해줘도 10점은 충분히 나옵니다. 대칭좌표법을 설명을 해주면. 그 다음에 2상 단락과 3상 단락 고장 전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제 대칭좌표법으로 한번 풀어보고, 특히 2상 단락을, 3상 단락은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Z1분의 2A라고 풀어보고 두 개가 0.866에 대한 배수로 결정된다는 걸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25점을 받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선지락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일선지락 고장 전류 및 고장 전압을 계산을 해보자.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대칭좌표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개통 고장의 7에서 80%가 일선 지락 전류다. 가장 많다라는 거고,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해서 그래서 보호 계정기 세팅을 하려면 일선 지락 전류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지락 전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건전상의 과전압이 일선 지락 시에는 문제가 되는 게 고장나지 않은 상의
전위가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그 전압이 얼만큼 상승을 하느냐, 그거를 또 이 고장 전압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좌표법에 의한 고장 계산 플로우에 의해서 일선 지락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먼저 단자 조건, 그 다음에 대칭분 전류, 대칭분 전압으로 변환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거기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I1, I0, I1, I2, V0, V1, V2를 내가 결과값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발전기 기본식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IA, IB, IC 선로에 흐르는 전류, 그 선로에 뜬 전압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회로도 그려놓고 고장 조건의 기지값과 미지값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일선 지락 시에. 자, IA는 몰라요. 근데 VA는 제로예요. VA는 제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전류로만 보면 이게 IB하고 IC는 또 제로예요. 이렇게 IB, IC는 크기가 같고 당연히 제로다. VA는 0이다. 이렇게 정해 놓은 다음에 IA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지락 전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 대칭분으로 계산 한번 해봅니다. I0, I1, I2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세워놓고 써보는 거예요. IB, IC가 뭐라고 했습니까? 0이라면서, 이게 이미 나와 있는 식에서 0이라면서 이 수식을 씌워놓고 IB, IB는 다 0이래, 이렇게 다 날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I0는 3분의 1의 IA가 된다. 여기까지는 일단 구해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I1도 3분의 1의 IA가 된다. I2도 3분의 1의 IA가 되더라. 왜? B상하고 C상의 전류가 다 제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I0, I1, I2가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IA는 3배, 이 I0, I1, I2가 같고 3분의 1의 IM만큼 흐르기 때문에 IA는 3배 I0가 된다. 이런 방정식을 하나 구해 놓은 겁니다.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에서는 I0, I1, I2가 같고 얘가 3분의 1의 IA만큼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놓고요. 그리고 다음 전압 조건을 발전기 기본식과 연립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VA는 0이라는 기지값이 있었어요. VB는 몰라, VC도 몰라. 근데 V0는 알아요. 그러니까 VA는 알아요. 그러니까 VA는 V0, V1, V2라는 것으로 이제 이게 수식이 정해지는데 얘가 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발전기 기본식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V0는 마이너스 Z0 I0라면서 V1은 EA 마이너스 Z1 I1이라면서 V2는 마이너스 Z2 I2라면서 이 수식을 넣고 한번 전개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 뭡니까? EA. 여기 EA하고 여기 EA를 이쪽으로 빼놓고요. 나머지 Z0, I0, Z1, I2, Z2, I2를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근데 Z0와 Z1과 Z2가 어떻다? 같다면서. 그러니까 Z0라는 걸로 그냥 빼낼 수 있겠죠? 하나로 묶어놓고 나머지 Z0, Z1, Z2 이렇게 해가지고 수식을 딱 세운 겁니다. 이런 다음에 I0를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I0는 EA를 먼저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EA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Z0, Z1, Z2를 또 넘겨요. 곱하기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Z0, 쭉쭉 Z1, Z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지죠. 결과적으로 I0는 Z1 플러스 Z2 플러스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EA가 된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이 I0는 3분의 1의 IA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의 IA다. 그러면 이 IA는 이제 얼마냐? IA는 3배의 I0고, I0는 요만큼이 I0잖아요. 그 3배의 I0. 결과적으로 Z0 플러스 Z1 플러스 Z2의 3배의 EA가 IA가 된다. 자, 여기 EA는 발전기 유기기전력이에요. 그죠? 내가 발전기를 제작하면 아는 값 Z0, Z1, Z2도 내가 이거를 구해내면 임피던스니까 구해낼 수가 있거든요. 임피던스, 선로의 임피던스, 발전기 임피던스를 구해가지고 정상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알게 되면 그때 내가 뭐를 알 수가 있다? 일선 지락 전류를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 지락 전류. 자, 직접 접지가 됐을 때는 완전 직접 접지가 아닌 경우에, 직접 접지가 되어 있으면 어떤 경우냐면, 변압기로 예를 들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선로도 이렇게 있죠. 선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중성점이 직접 접지가 되어 있으면 직접 접지가 돼 있고 완전히 아까 이게 완전 지락이 된 상태에서는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도 변압기의 임피던스, 선로의 임피던스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상분 임피던스, 이게 영상분 임피던스거든요. 영상분 임피던스에 변압기 임피던스와 선로의 임피던스만 있구나. 그럼 정상분 임피던스는 어차피 여기 변압기에 흐르고 선로에 흐르는 게 정상분 임피던스예요. 이게 같겠네. 역상분 임피던스 마찬가지. 역상분을 걸어도 이게 다 흘러갈 거니까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완전 지락이 생기고 직접 접지를 했으면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직접 접지가 아닌 경우 또는 완전 지락이 아닌 경우, 그때 뭐냐면 여기 지락점에 저항이 존재할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선로의 임피던스 0점 몇 옴 막 이렇게밖에 안 될 거고, 변압기의 임피던스 0점 몇 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런 중성점의 저항이라든지 여기 지락점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5옴도 될 수 있고 10옴도 될 수 있잖아요. 그 크기가 크다 작다?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거죠.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저항이 존재할 때는, 지락 전류가 흐르는 통로에 다른 저항이 존재할 때는 영상분 임피던스가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을 세워놨지만 영상분 임피던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정상이나 역상보다 간략하게 그냥 영상분 임피던스분의 3배의 2A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식을 간략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간략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Z0도 구하고 Z1도 구하고 Z2도 구하고 다 구해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도 된다? 실무에서는 이 저항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중성점에? 없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그냥 Z0분의 3배의 2A로 해가지고 구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중성선에 접지장 RG가 있는 경우 한번 볼게요. RG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중성점에 접지장 RG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Z0가 3배의 RG가 됩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 봤던 요 영상분 임피던스가 여기 RG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냥 오메 법칙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오메 법칙으로 여기 지금 지락 전류를 내가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떠 있는 상전압 EA죠. 여기 선로의 임피던스 RG죠.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메 법칙으로 하면 여기 지락 전류는 지락 통로에 있는 저항과 거기에 상전압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칭좌표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 3배 이해라는 게 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영상분 임피던스에다가 RG를 넣으려고 하면은 그냥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뭘 해야 돼요? 곱하기 3배를 해가지고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IG는, 똑같은 IG는 3배의 RG 분의 3배의 EA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거 두 개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지락점의 저항, 그 다음에 중성점의 저항을 이 공식에다가 넣으려고 할 때는 3배를 해가지고 넣어야지 된다. 그거를 이제 유념하시면 되는 거고요. 왜 그래야 되냐? 그거를 보려면 여기에서 한번 여기 두 번째 책에 그 다음 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됩니다. RG가 있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게 3배의 RG가 들어갔어요. 3배의 RG가 들어가는 원리를 한번 슬쩍 풀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VA는 V0, V1, V2인데 여기에 뭐 이렇게 쭉 써놨고요. 이제 이 전압이 제로가 아닌 거예요. 완전 지락이면 얘가 제로일 텐데 완전 지락이 아니니까 RGIA만큼, 여기 지락 전류가 흐르는 IA만큼 여기에 떠 있는 또는 여기에 떠 있는 RG만큼 여기 전압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전압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게 VA상의 전압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역으로 풀어보면 여기 요 RG가 뭐라고 할까요? 여기 IA는 3배의 I0이기 때문에 요 IA가 3배의 I0라는 대칭좌표법에 대한 식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 I0로 같이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배의 RG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I0를 하나 묶어냈으니까. 그럼 I0로 나타냈을 때는 여기에 I0로 나타냈을 때는 Z0, Z1, Z2에 3배의 RG에 EA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락 전류는 3배의 I0잖아요. 그래서 여기 3EA가 다시 들어가는 거고, 여기다 3EA가 실제로 이 IA 또는 I 지락 전류를 구할 때는, 그러니까 지락 전류 구할 때는 대칭좌표법으로 지락 전류를 구할 때는 여기 중성점에 있는 저항, 지락점에 있는 저항은 3배를 반드시 해가지고 수식에 넣어야지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 확실하게 우리 이해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나중에 지락전류 계산 하시오라고 나올 때 내가 이렇게 이런 대칭좌표법에 의한 식을 세우고 여기에 지락점의 저항을 넣을 때는 반드시 3배의 R를 해서 넣어야지 된다는 거에 대한 증명이었고요. 이제 전위상승을 볼게요. 일선지락시의 전위상승. 일선지락시의 건전상의 전위상승. 여기 VB는 어떻게 될 거고 VC는 어떻게 될 거냐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럼 VB는 대칭좌표법 이게 대칭 성분을 가지고 이 VB를 만들려면 V0 플러스 A 자승의 V1 플러스 A의 V2 맞습니까? 근데 VC는 V0 플러스 A의 V1 플러스 A 자승의 V2 이렇게 맞습니까? 요거를 가지고 그냥 바로 뭔가 이 VB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 여기에 V0나 V1이다 V2는 우리가 뭐를 알고 있습니까? 발전기의 뭐죠? 발전기 기본식. 발전기 기본식을 알고 있잖아요. Z1은 V0는 마이너스 Z0 R0라면서 V1은 EA 마이너스 Z1 I1이라면서 V2는 마이너스 Z2 I2라면서 이거 발전기 기본식을 이미 구해놨잖아요. 얘는 임피던스하고 전류하고 전압으로 나타낸 식이에요. 발전기 기본식 자체가. 그냥 그대로 그냥 넣어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이건 다 거의 기지값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I0, I1, I2만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그대로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Z0 I0 A 자승에 EA 마이너스 Z1 I1 A에 마이너스 Z2 I2가 들어가는 거죠. 이걸 그냥 쭉 이제 전개를 하는 겁니다. 전개를 하면서 이 I0하고 I1하고 I2는 같다면서 그래서 I0로 묶었어요. Z0에 A 자승에 Z1 그 다음에 A 또 뭐예요? A의 Z2 이런 식으로 다 묶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A의 EA 그거를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얘를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냐? 얘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뭐지? 네. I0는 이미 구해놨습니다. 전 단계에서. 맞죠? I0를 어떻게 구해놨습니까? Z0 플러스 Z1 플러스 Z2의 EA로 구해놨어요. 얘가 I0예요. I0고 나머지 여기 곱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자승 마이너스 EA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쪽으로 옮기면 되고 이 EA는 같은 EA가 있으니까 빼낼 수 있겠죠. 그래서 EA를 같이 빼내고요. 이것분의 이거 그 다음에 플러스 A자승이 여기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리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값이 나왔는데 분해를 해보려면 여기 한번 써볼게요. 제가 마이너스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분의 Z0 플러스 여러분들 기계식으로 막 나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 안 해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까지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만 A 자승의 Z1 플러스 A의 Z2 제가 공부하라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한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걸 제가 쳐다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를 다 전개할 만큼 그렇게 난이도가 이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자, 요 A 자승이 뭐예요? A 자승은 통분을 해야죠. 플러스 Z0 더하기 Z1 더하기 Z2분의 A 자승의 Z0 맞죠? 더하기 그 다음에 A 자승의 Z1 더하기 A 자승의 Z2 이게 지금 요 A 자승을 표현을 한 거잖아요. 통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분모를 하나로 합치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지금 EA는 나중에 할 거고요. 그러면 Z0 더하기 Z1 더하기 Z2분의 어떻게 됩니까? Z0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A 제곱이 있고 뭐를 잘못했나? 부호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거를 마이너스 부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오케이 잘못한 거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Z0가 있고 A 자승에 Z0가 있는 거예요. A 제곱 마이너스 1에 Z0 더하기 그 다음에 Z2도 한번 봐야지. Z1을 한번 봐야지. Z1은 A 자승 Z1 여기 A 자승 Z1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니까 두 개 날라가네. 그죠? Z2는 두 개가 안 날라가네요. 똑같지 않으니까 여기 A 자승 마이너스 A의 Z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2A를 하면 이게
비상에 뜨는 전압이다라는 거예요. 이 식을 암기를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상에 뜨는 전압 결과식으로 암기를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C상도 풀어나가면 C상에 이 전압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비상의 전압과 C상의 전압이 다른 거는요, 여기에 A자승의 앞에 붙어 있던 것이 여기 A자승이 뒤로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도 A자승이 오는 게 아니라 A가 온다라는 거.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런 결과식이 나오는 이유는 B상에는 정상분에 A자승이 붙고 역상분에 A가 붙었어요. C상에는 정상분에 A가 붙고 B상분에 A자승이 붙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똑같이 전개하다 보면 여기에 결과식이 A가 나오고 A자승이 뒤쪽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를 위해서는 B상을 확실히 암기를 한 다음에 C상도 내가 적어줘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 제곱만 그냥 넘기자라고 했죠. 그래서 A의 1의 자승, 그 다음에 얘는 A의 A자승, 이런 식으로 하면 B상과 C상을 그대로 이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결과식이 나온 거죠. 그럼 이 결과식을 가지고 우리는 응용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결과식 암기할 거고 B상과 C상에. 자, 요거 직접 접지인 경우에, 중성점의 직접 접지되어 있는 경우에 Z0, Z1, Z2, Z1, Z2, TR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선로의 임피던스. Z2는 역상분전류가 흐를 때 TR의 임피던스, 선로의 임피던스 두 개 같아요. 영상분도요, 직접 접지가 된 경우에는 거의 선로의 임피던스와 변압기 임피던스밖에 존재를 안 합니다. 접지 저항이 지금 제로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세 개 다 같다라고 놓을 수 있다. 세 개 다 같을 때 VB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VB는 암기 Z0 더하기 Z1 더하기 Z2에다가 A 자승 마이너스 1의 Z0, 그죠? 더하기 A 자승 마이너스 A의 Z1 맞습니까? 2 틀렸네요. Z2 곱하기 이 A라는 녀석인데 이 세 개가 같다라는 겁니다. 같으니까 어떻게 3배의 Z0로 그냥 한번 묶어볼게요. 묶어보고 A자승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벡터도로 그냥 한번 해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걸 수식으로 내가지고 써봐도 돼요. A자승의 수식 쓸 수 있습니까? A자승이 여기죠. 이거 수식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 그 다음에 이 허수부 마이너스 j2의 여기 2분의 루트 3, 그죠?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내가 A를 수식으로 나타내고 싶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2의, 이거 플러스니까 j2의 2분의 루트 3 요 점인 거죠. 요렇게가 A고 여기 A 자승이다. 이렇게 수식을 가지고 그러면 A 자승 이거에다가 빼기 1 해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벡터도로 보면 여기 벡터도에다가 빼기 1이라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더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1하고 같은 거죠. 마이너스 1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이 선로 길이만큼, 이 길이가 1이거든요. 1만큼 마이너스 1로 갔습니다. 두 개를 더해주래네? 두 개를 빼줄 때는 벡터도를 그냥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두 개를 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행선을 그어가지고, 두 개의 평행선을 그어가지고 이게 지금 두 개를 더한 거잖아요. 요 값이 얼마냐 라는 거, 요 값, 어떤 값이 있어요. 그게 Z0. 그 다음에 A자승 마이너스 A를 해볼게요. 요게 A자승이죠. A자승 마이너스 A,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A예요. 맞죠? 그 마이너스 A는 이 A를 반대로 꺾은 거, 이렇게 한 거. 이게 마이너스 A, 두 개를 더했습니다. 더하니까 이러한 요게 되는 거죠. 이게 루트 3, 루트 3이래.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값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루트 3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이게 루트 3. 되는데, 이 두 개를 다시 합했네요. 이렇게. 그냥 다시 합했으니까 요 벡터도 하고 요 벡터들을 두 개를 합한 겁니다. 어이쿠야, 엄청 길어지겠는데요. 다시 합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이렇게 가서 이렇게 쫙 그은 선, 요게 결과값이 되는 거죠. 이게 루트 3이고, 루트 3이 나오나? 루트 3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되겠네. 루트 3이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3이 될 거거든요. 자, 근데 요 값을 구하려면
요게 A 자성의 요게 이제 거의 1인데 1에 대한 거하고 이쪽으로 수직을 쭉 그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아마 30도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60도, 30도 이렇게 될 테니까 30도 되면 요 값은 알고 있는 거고 1 곱하기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입니까? 그럼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이 있고 그게 두 개가 있는 거네요. 루트 3이 맞네요. 그죠? 그 두 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이 길이를 알려면 이 루트 3에다가 다시 요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또 코사인 맞죠? 코사인 또 30도 그러면은 여기 결과값이 잘 나와야 될 텐데 요 길이를 알려면 요 값에 코사인 30도 맞습니다. 그럼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30도 그럼 또 2분의 루트 3이네요. 2분의 루트 3 그러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얼마입니까? 이게 2분의 3이 되는 겁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가 2분의 3이네요. 요게 또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3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3. 그럼 여기에 3이고 이게 제제로 여기 제제로를 놓으면 곱하기 2a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접지되어 있는데 직접 접지정이 제로다. 그래서 선로의 임피던스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일선지락시 대지전이 상승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안 올라간다라는 거죠. 일선지락시 대지전이 상승이 없다라는 겁니다. 직접 접지를 하면 직접 접지를 해서 변압기 직접 접지를 해서 여기에 지락시의 저항이 가능한 0으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 이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없다. 근데 이런데 이제 전압이 저항이 있어서 전압이 뜨게 되면 그때는 전위 상승이 더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효 접지 계통과 비유효 접지 계통이 일선지락시의 대지전이 상승을 얼마를 기준으로 했어요? 1.3 또는 1.38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이하면은 유효 접지고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얘는 비유효 접지다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비유효 접지. 그래서 직접 접지를 하면 어떤 접지 계통이 된다는 겁니까? 유효 접지 계통이 된다는 거를 이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효 접지 계통은 이거 우리 금방 정해진 것들은 1.3배 이하의 계통을 유효 접지라고 한다. 그리고 이 일선지락시 대지전이 상승에 따른 이 정상분 리액턴스, 영상분 리액턴스, 정상분 리액턴스 분의 영상분 저항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막 때려 넣었더니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막 때려 넣었더니 이러한 곡선을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전위 상승이 1.3배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 요 안에 있는 범위는 과연 어떠한 범위냐? x1분의 x0가 3하고 0 사이, 0하고 3 사이. 그 다음에 요 x1분의 r0가 0하고 1 사이. 요 0인 곡선, 0.5인 곡선, 1인 곡선만 일로 들어간다. 1.5인 곡선은 이렇게 떠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요 1.3배 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1.5는 안 되고 x1분의 r0는 0에서 1 사이가 된다면 이거는 유효 접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접지저, 이 영상분이라는 게 저희 접지 저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접지 저항과 이 접지 저항의 저항과 접지 저항의 리액턴스가 가능한 낮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0 이하로 가는 거는 이론적인 거고요. 가능한 낮아서 이 올라가면 안 되고 낮은 범위에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접지인 경우에는 이 소식을 가지고 이 Z0가 엄청나게 크다. 비접지인 경우에는 영상분 전류가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영상분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VB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다시 쓸게요. A자승 마이너스 A 1의 Z0 더하기 A자승 마이너스 A의 Z2 이게 EA인데 이 Z0가 거의 무한대니까 Z1하고 Z2는 없어집니다. Z0만 남게 돼요. 얘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Z2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값이 작으니까. 이 Z0가 거의 무한대고 A자승 마이너스 1만큼만 전위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A자승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기라고 A자승이라고 했잖아요. A자승.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마이너스 1. 두 개를 더한다. 더하면은 이러한 값이 되고 요 선은 몇 배라고 그랬습니까? 루트 3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지전이 상승이 몇 배가 생긴다?
루트 3배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거를 A자승을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 의 2분의 루트 3 이거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보면 루트 3이 나옵니다. 절대값 자체가. 자, 그래서 루트 3배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완전 비접지에서는 일선지락시 대지전이가 루트 3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 최대. 자, 이렇게 값이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꼭 암기도 해둬야 되고 이거 이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나중에 GPT에 갔을 때 영상 전압이 뜨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여기 뭐 여기 아까 이 벡터도 그대로 나와요. 루트 3배인가 하고 뭐 이쪽 루트 3배인가 하고 이렇게 더하면은 뭐 3배가 된다. 여기 1인 여기 절대값이 1인 선인데 이거에 3배만큼 영상 전압이 뜬다. 이것도 GPT에 가서도 우리가 볼 거거든요. 자. 대칭좌표법을 이용해서 삼상회로의 불평형 전압과 전류를 한번 구해보고 특히 일선 지락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에 대해서 한번 논해봐라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성점 직접 접지일 때 일선 지락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설명하시오. 그냥 안 뜬다 이렇게만 설명할 게 아니라 수식 적어가지고 Z0와 Z1과 Z2가 같을 때 직접 접지를 해가지고 직접 접지 저항이 제로라고 하면 두 개 같다. 그랬을 때 전위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근데 직접 접지 방식에서도 접지 저항은 실무에서는 존재를 한다. 존재한 만큼 전위는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몇 배까지 상승을 하지 않아야지 되는 겁니까? 1.3배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아야지 유효 접지 조건이 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착 설명을 해주시면 엄청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선 지락시 대칭좌표법을 활용해서 얘는 지락 전류 한번 구해보고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에 대해서도 구해보고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죠. 결과식만 알고 있어도 쓸 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25점짜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전개를 안 해도. 그래프도 그리면 되고 유효 접지와 비유효 접지 얘기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선 지락 전류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성간 단락 및 삼상 단락 고장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간 단락은 좀 복잡하긴 한데 얘는 뭐 풀려고 노력을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그냥 삼상 단락 전류가 저렇게 나오는구나라고까지만 한번 볼게요. 저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성간 단락 고장 이렇게 성간 단락이 됐습니다. 여기 기지값 I0는 0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IB, IC는 두 개 같아요. IB는 마이너스 IC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C 이렇게 돼서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VB와 VC도 같다라는 거는 이 그림에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VB하고 VC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 대칭 전류부터 한번 구해봐요. 대칭 성분의 전류. 그럼 대칭 성분의 전류는 I0, I1, I2를 내가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건데 우선은 I0 소식을 썼어요. 근데 IB, IC가 제로래. 맞죠? IA는요? IA도 제로래. 그러면 대칭 성분의 영상분 전류는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까? 0이다라는 걸 이미 알 수 있어요. I0는 0이네. 이미 하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I1, I2도 알고 싶죠? 자, IB하고 IC를 두 개를 더했더니 0이 된대. IB의 식은 이거다. 원래 여기에 I0 플러스 A 자성의 I1, A, I2 여기에도 I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I0가 0이라면서 그죠? 그러니까 안 쓴 거예요. 안 썼고 이 B 전류와 C 전류가 있는데 두 개를 더해봤어요. 두 개를 더했더니 0이래. 두 개를 더했더니 A자성 플러스 A 그 다음에 여기도 A자성 플러스 A가 공통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I1 더하기 I2 이렇게 공통으로 나온다는 거죠. 얘가 0이라네. A자성 플러스 A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I1 플러스 I2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I1은 마이너스 I2와 같다. I1 플러스 I2는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하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내용은 모르지만 I1과 I2가 I1은 마이너스 I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알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대칭분 전압 조건에서 뭔가 수식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V0는 마이너스 Z0 I0래. I0가 0이라면서요. 그러니까 V0는 0이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V0는 0이다. 이것도 알아냈고 그 다음에 VB하고 VC가 크기가 같다고 했잖아요.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VB-VC는 0이 돼요.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 조건에서 VB는 VC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빼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V0는 0인 게 이미 나왔고 V1, V2에 대한 식만 넣어가지고 두 개를 빼보면 A자승 마이너스 A 여기도 뭔가 A 마이너스 A 자승인데 A 마이너스 A 자승일 텐데 뭔가 이거를 마이너스의 A 자승에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A 자승에 플러스 A인데 얘를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면 A 자승에 마이너스 A라는 걸 공통으로 나눠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 자승 마이너스 A를 공통으로 빼내고 V1 마이너스 V2가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게 0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A 자승 마이너스 A는 0이 될 수 없다. A 자승은 여기고 A는 여기인데 두 개를 빼면 이게 되거든요. 루트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V1 마이너스 V2가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V1과 V2는 그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얘도 알아냈어요. V1은 V2와 같다. I1은 마이너스 I2와 같다. I0와 V0는 0이다. 여기까지 안 거고 발전기 기본식을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V1과 V2는 같다며 이거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다 발전기 기본식을 넣어보는 거예요. V1은 2A의 마이너스 Z1 I1 그 다음에 V2는 마이너스 Z2 I2 얘는 Z1과 Z2는 마이너스 관계죠. 마이너스 붙는 관계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플러스 Z1 I1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I1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 어떻게 구했어요? 2A의 마이너스 Z1 I1은 Z2 I1이다 이렇게 해놓고 왔다 갔다 한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요 I1만 빼낸 겁니다. 2A의 마이너스 Z1 I1에 마이너스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될 텐데 Z2 I1는 0이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Z1 플러스 Z2죠. Z2가 되겠죠.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I1을 공통으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이게 2A 마이너스 해놓고 0이다 라고 하면 이 I1을 묶어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Z1 플러스 Z2분의 2A 이렇게 그러면 하나 구해놓은 겁니다. I1은 구했네. 그러면 I0는 0이고 I1은 Z1 플러스 Z2분의 2A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구해놓은 겁니다. 얘는 뭐 I2는 이거에 마이너스 1 붙이면 되는 거고 다 구했어요. 그죠? I2는 마이너스 Z1 플러스 Z2분의 2A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실제 전류 전압 산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VB, VC는 이 수식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VB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I1 구해놨잖아요. 여기 구해놓은 거 Z1 플러스 Z2분의 2A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있는 거니까 이게 결과식이 되는 거죠. B상에 흐르는 전류 C상에 흐르는 전류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니까 이 마이너스 1 붙는 겁니다. C상에 흐르는 전류다. 그 다음에 VA상과 VBC상의 크기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전압에 대해서 VA는 V0, V1, V2다. V0는 0이다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V1과 V2는 크기가 같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V2라고 이렇게 수식을 세웠습니다. 근데 V2는 뭐냐? V2는 대칭좌표법을 쓰면 Z2 I2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Z2 I2에서 I2는 마이너스 I1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Z2에 I1이 될 수도 있고 I1은 하나 정해놨습니다. 여기 I1 또는 I2 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I1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 V2를 계산하면 Z2에 요 I1에 대한 식에다가 Z2만 곱해져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V2를 이렇게 다 구한 거예요. 그래서 V2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쭉 가져가서 요 2만 곱해준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요 점선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놓은 거예요. 요것만 보면 이 V2를 구해내가지고 V2를 샥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자, 우리 결과식이 VA는 Z1 플러스 Z2에 2Z2 2A가 된다 라는 거예요. VB하고 VC는 이 수식에 그대로 넣고 이것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럼 A 자승 플러스 A에 V1이 된 거고요. V1
하고 V2는 이미 구해놨죠. V1은 V2다라는 거 구해놨죠. 구해놔서 이미 V2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정해놓은 거 그냥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대로 넣었더니 Z1 플러스 Z2분의 Z2의 2A가 된다. 이렇게 해서 VB상을 그대로 구한 거고, VC하고 이제 VA하고 그러면 VB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 두 배다라는 거죠. 그죠? VB 여기 2가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차이니까. 그리고 고장 나지 않은 상과 성간 단락일 때 단락이 난 상은 두 배의 전압 차이가 난다. 두 배의 전압 차이가 난다라는 게 이게 그냥 어떤 이 그림의 느낌으로 보면 여기 전압이 떠 있고 V에는 이렇게 떠 있고 여기에는 여기 두 개가 똑같은 임피던스라면 B상과 C상이 2분의 1 전압가가 생기고 2분의 1 전압가가 생기지 않을까요? 회로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만큼 여기 단자에서는 떨어지겠죠. 전압 자체가.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이때 이 B상에 흐르는 전류는 Z1 플러스 Z2의 A의 자승 마이너스 A만큼의 전압이 든다. 얘는 3상 단락 전류로 하면 아까 했던 3상 단락 전류는 Z1분의 2A가 되잖아요. 얘는 2Z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3상 단락 전류하고 비교하면은 2분의 루트 3만큼의 단락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3상 단락 전류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3상 단락 전류도 대칭 잡혀법으로 한번 해보면 간단해요. IA, IB, IC는 제로고 VA, VB, VC 이것도 사실 벡터합은 제로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크기는 같은데 제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VA, VB, VC도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전압 강화가 이렇게 다 생겼어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다 생겨가지고 여기 0V가 되는 겁니다. 3상 단락 전류가 3상 단락이 생기면 단락점에 전압은 0이 돼요. 그리고 확 큰 전류가 흐르면서 계통의 임피던스에서 전압 강화가 다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큰 전류가 흐르는 거고, 다 대칭분 전압식 세워놓고 그냥 VA, VB, VC 이거 0인 거죠. 얘도 0인 거고, 맞습니까? 얘도 0인 거고. 그러면 V0, V1, V2는 0인 거예요. 그럼 V0, V2, V0, V1, V2는 뭔데? 대칭 잡혀법을 넣는 거죠. 넣어보니까 I0는 0이 되고, 임피던스는 존재할 테니까 I0가 0이 되고, 여기에서는 I1 같은 경우에 Z1분의 2A가 되고, 그 다음에 I2는 0이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A상에 흐르는 전류, B상에 흐르는 전류, C상에 흐르는 전류를 적어보면 A상은 3분의 1에 I0, I1, I2잖아요. 뭐만 남습니까? 0이고 0이니까. 여기에는 3분의 1이 아니라 그냥 I0 플러스 I1 플러스 I2니까 다 0이고 I1만 있잖아요. Z1분의 2A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IB는 I0 플러스 A 자승의 I1 플러스 A의 I2잖아요. 근데 I0, I2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Z1분의 I1만 존재하니까 Z1분의 A 자승의 2A가 된다. 이렇게 아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여기 A 자승의 A의 I1이잖아요. 얘만 남잖아요.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Z1분의 A의 2A가 되는 거고, 자, A 자승의 2A는 Z1분의 이 B상의 전압이 되는 거고, 이 C상에 흐르는 전류는 Z1분의 C상의 전압이 되는 거죠. C상. 이거 A의 2A가 C상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칭자표법에 의해서 3상 단락 전류가 각상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그대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알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표기한 것처럼. 자, 그러면 3상 단락과 2상 단락과 3상 단락 전류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25점짜리가 나왔으니까 한번 2상 단락 전류에 대해서는 한번 대칭자표법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2분의 루트 3배 3상 단락보다 2분의 루트 3배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무로 가져가면 실무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실무로 가져가면 여기 3상이죠. 3상 전원의 단선도입니다. 여기 있는 차단기가 차단할 수 있는 전류, 최대 전류가 단상 단락 전류보다는 3상 단락 전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3상 단락 전류를 계산해 가지고 그 전류를 끊을 수 있는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 이 카수를 구해야지 됩니다. 여기 간선 차단기의 MCCB,
MCCB도 여기에서 고장이 생기면 삼상 단락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거의 카수만큼 정해가지고 해야 돼요. 삼상 단락전류 계산을 해야 됩니다. 분전반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멀리 케이블로 떨어져서 분전반이 있어요. 분전반의 메인은 삼상으로 쓰죠. 그 여기는 삼상 단락전류 계산해가지고 내가 단락전류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단상 분전반에서 이렇게 쇠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R상하고 S상에 380V의 단상이 있다. 380V의 단상이다. 여기 차단기가 있어요. 얘는 카수를 여기 메인의 단락전류가 예를 들어서 1카가 나왔다. 1카 1000A가 나왔어요. 너무 작나요? 10카로 한번 해볼까요? 좀 크게. 10카는 너무 크긴 한데 10카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분기되는 단상 380V에 여기 2차 측에서 쇼트가 났을 때 이 차단기의 카수는 얼마로 하면 됩니까? 10카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하면 돼요. 안 구해봐도 메인 왜 부스에서는 저항이 별로 없으니까 이 부스의 저항은 무시하면 10카 곱하기 2분의 루트 3 86.6%를 하면은 그냥 때리면은 이 카수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380V일 때 사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대부분의 단상은 어떻게 가져가요? N상하고 끌고 가죠. R상하고 N상 이렇게 끌고 가니까 여기는 220V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카 곱하기 2분의 루트 3보다 더 작아요. 단락전류가 더 작습니다. 이거는 전압이 루트 3분의 1로 떨어졌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로 더 작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2분의 루트 3만 해가지고 적용을 해줘도 충분히 큰 단락전류를 적용을 해주는 거고요. 뭐 더 정확하게 하려면 전압도 루트 3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전압에 대한 것까지 넣으면은 더 작은 단락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단상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2분의 루트 3이 아니라 380V 단상은 2분의 루트 3으로 정확하게 떨어질 거고, 이 상전압하고의 단상은 얘는 성간 단락이 되는 거잖아요. 성간 단락이 되는데 N상하고 성간 단락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같은 굵기에 이 두 개의 성간이 단락이 됐을 때는 삼상 단락전류의 2분의 루트 3배 86.6%의 전류만 여기에 단상 단락 전류로 흘러가는데, N상하고의 단락이 생기면 여기 N상하고 단락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는 전류가 얼만큼 흐를 것이냐, 얘는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왜? N상의 임피던스가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N상의 임피던스가 얼마나? 똑같은 굵기를 했으면 임피던스 같겠네요. 똑같은 굵기를 했으면. 그러면은 전압만 루트 3분의 1배로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그거 적용해가지고 거의 삼상 단락 전류의 2분의 1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면 그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얘가 이 PE선하고 혹시 붙었다. 여기 와 있는 PE선하고 이렇게 지락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PE선하고 됐을 때 PE선의 임피던스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PE선의 임피던스는 상선보다 더 가늘 테니까 임피던스가 더 크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임피던스가 더 크니까 전류는 또 더 작아지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칭자표법의 개념을 잘 알면 어떠한 단락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전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삼상 단락 전류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